거북선 23전 23승 노량해전.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이름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는 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를 구한 장군을 이 나라의 왕이 감옥에 가뒀습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군 15만 명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조선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이 함락됐습니다. 동매가 함락됐습니다. 상주가 함락됐습니다. 충주가 함락됐습니다. 단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 선조는 도망쳤습니다. 백성을 두고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쳤습니다. 실록에는 선조가 한양을 떠나던 날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백성들이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사실에 분노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불길을 뒤로하고 선조는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와중에 바다에서 홀로 버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라자수사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은 1545년에 태어났습니다. 32살에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이순신은 관료사회에서 줄을 잘 서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직언을 했습니다. 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진이 더뎠고 자천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런 이순신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류성룡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이순신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임진왜란 직전인 1591년 류성룡은 선조에게 이순신을 전라자수사로 청거했습니다. 파격적인 발탁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전라자수사로 부임하자마자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군량을 비축했습니다. 그리고 1592년 4월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순신의 첫 번째 출전은 오포해전이었습니다. 이겼습니다. 한산도 대처 이겼습니다. 부산포해전 이겼습니다. 이순신은 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이 함락됐고 평양이 함락됐고 선조는 의주에서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바다를 통해 군량과 병력을 보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그 바닷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일본군의 서진이 막혔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부터 선조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의 이름이 조선 전역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이순신을 칭송했습니다. 명나라 장수들도 이순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왕은 의주에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장군은 바다에서 연전연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이 왕보다 장군에게 더 쏠린다는 것, 그 자체가 선조에게는 위협이었을 수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너무 강한 신하는 언제나 위험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시기 원균이 등장합니다. 원균은 경상 우수사였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이순신과 함께 싸웠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원균은 선조에게 이순신을 끊임없이 모함했습니다. 이순신이 출전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순신이 공을 가로챈다. 이순신이 교만하다. 실록에는 선조가 이순신에 대해 이순신은 조정을 무시한다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직접 장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597년 1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측에서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너 조선에 상륙할 것이라는 첩보를 흘린 것입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출전을 명령했습니다. 이순신은 신중하게 대처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그 첩보가 일본의 함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록에는 이순신이 적의 계략이 분명하니 경솔히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것이 선조가 본 것이었습니다. 1597년 2월 선조는 이순신을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했습니다. 이순신은 투옥됐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류성룡이 나섰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는 류성룡이 선조에게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통제사의 적임자는 이순신밖에 없으며 만일 한산도를 잃는 날이면 호남지방 또한 지킬 수 없습니다. 선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순신은 사형을 면했지만 백의종군이었습니다.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일개 병사로서 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장군이 죄인이 되어 전쟁터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선조가 원하던 대로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함대와 맞붙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전멸했습니다. 거의 모든 배가 불탔습니다. 원균도 전사했습니다. 이순신이 수년에 걸쳐 쌓아온 조선 수군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선조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바다를 지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다시 서진을 시작했습니다.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불렀습니다. 이순신에게 남은 배는 12척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일부 신하들은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에 합류하자고 했습니다. 12척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선조에게 장계를 올렸습니다. 실록에는 이 장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 이순신의 12척이 일본 함대 133척 것과 맞붙었습니다. 이겼습니다. 133척 대 12척. 이 싸움에서 이순신은 이겼습니다. 명량해전 이후 일본군의 서진은 다시 막혔습니다. 1598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세각하는 일본군은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일본군을 섬멸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이순신은 판단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 이순신은 노량바다에서 태각하는 일본 함대를 막아섰습니다.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순신이 총탄에 맞았습니다. 실록 선조 31년 11월 27일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제사 이순신이 탄환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사에 따르면 이순신은 쓰러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말이 실록에 직접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마디는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 어떤 기록보다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순신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4세였습니다. 이순신이 죽은 후 전쟁은 끝났습니다. 선조는 살아남았습니다. 선조는 전쟁이 끝난 후 이순신에게 선무공신 1등을 추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순신이 죽은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살아있을 때 선조는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백의종군을 시켰습니다. 끊임임 없이 의심했습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선조는 이순신의 능력을 알면서도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뛰어난 장군, 백성들의 신망이 너무 두터운 장군, 그 존재 자체가 도망쳤던 왕에게는 거울이었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순신은 선조의 수치심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유성룡은 전쟁이 끝난 후 징비록을 썼습니다. 징비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나라를 구한 장군은 죽었습니다. 도망쳤던 왕은 살아남아 그 장군에게 훈장을 줬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노량바다에서 죽어간 그 장군이 진짜 조선을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을. 거북선 23전 23승 노량해전,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몰랐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도 아셨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투옥됐을 때 기록에서 손이 멈췄어요. 고문을 받으면서도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고 왕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기록이었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야사에 전해지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을 보는데 울컥했어요. 죽는 순간에도 전투를 먼저 생각한 사람,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덕분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잊지 않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영상 작업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선조가 이순신 사후에 훈장을 줬다는 기록이 가장 씁쓸했어요. 살아있을 때는 감옥에 가뒀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선조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나라만 생각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알려주세요. 저도 아직 답을 못 내렸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이순신 장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정조와 홍구경 왕이 가장 믿었던 신하가 적이 된 순간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 저희가 듣고 알게 된 이야기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